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이수희 국민의힘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호칭은 변호사님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괜찮죠? 예.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서울 강북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어제는요, 강남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요. 특히 송파구 잠실 세내역에서 있었던 유세에서는요, 그룹 신화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와 가수 이은미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또 끌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이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똑똑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대독 총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독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대독 대통령이라면 원고를 써준 분이 권력자가 되겠죠. 후보에게 궁금하다는 점, 후보 가족에게 궁금하다는 점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개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앉히실 수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던 이재명 후보, 이제 그에게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쥐어주십시오. 자, 신대철 씨나 이은미 씨 모두 이 누구라고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인 거는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지를 선언하게 될 경우에 적잖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대표적인 이제 친여 그 문화인들이 있죠. 그 이슈 때마다 그 SNS에 이렇게 우리 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을 옹호하거나 이런 그 활동들을 하는데, 지금 신대철 씨나 이은미 씨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인으로서 이전에도 좀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친숙한 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을 때 얼만큼 그러면 그 표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 네.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유세차에는 이제 평범한 국민들, 평범한 청년들이 본인이 일상에서 느낀 그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해서 느꼈던 바들을 이렇게 그 편하게 또 때로는 울분에 차서 그 유세차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후보를 이전부터도 지지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평범한 내 얘기하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일반인들의 유세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다른 연예인들도 공개적으로 이 의사를 많이 밝히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최근 신천지 특검을 거듭 주장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집중 공격하고 있죠. 어젯밤에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했던 이 유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신천지 무서워서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압수수색 안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갈 길을 여러분이 정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가야 될 길을 점쟁이나 주술가에게 묻지 않고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주술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점쟁이나 주술가의 힘을 기대하지 않고 국민에게 묻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요, 한 관상 풍수 전문가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야기인데요. 이 관상 전문가는 이재명 후보 부부와 4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고 이재명 후보는 주로 이 경청하는 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혜경 씨가 적극적으로 내가 영부인이 될 관상인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부부도 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씨와 함께 이 관상 전문가를 만난 것으로 또 확인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은 현재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부부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부 모두 관상가에게 이 상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요즘 무속과 관련된 서로의 이 비난이 계속 오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기사가 더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관상 이런 거 전혀 안 보는데 네. 이제 일반인들 중에는 관상이나 아니면 이제 토종 비결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시니까 그 뭐 일반적으로 한두 번 가서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봤다고 하니 그 당시에 2017년에 그리고 뭐 계속 연결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한 번의 얘기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시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녹취록에서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웬만한 점쟁이보다 본인이 더 점을 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또 그 녹취가 됐던 기자에 대해서 관상도 봐주겠다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건진법사가 캠프에서 일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무정스님이란 분이 두 분을 만나도록 연결시켜줬고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3번 정도 사법고시 떨어졌을 때 은행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다 더 하라고 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랫동안 길게 무속인들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대선에서 일정 부분 좀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관상 전문가에게 두 후보 부부가 모두 갔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알려지면서 글쎄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의지하고 덜 의지했다. 이 주술에 또는 이 역술에 그 부분 가지고 과연 이렇게 비난을 할 만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인력으로 안 된다라는 왜 그런 말씀 네. 할 때가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운칠 기삼 뭐 저도 뭐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이렇게 큰 시험이나 이런 걸 치르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아, 네. 운이 참 좋았다. 뭐 그때는 운이 안 좋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관상이나 풍수 같은 경우로 이거를 다 무속이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구분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순리 같은 거를 풀어내는 뭐 양명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아마 뭐 양쪽 후보 부부가 무슨 이유로 이 그 분을 교수를 만나셨는지는 몰라도 물었다고 하는 질문 내용을 보면 네. 이재명 후보 부부는 이제 대통령의 뜻이 있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영부인 상이냐.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흥미로운 건 누구 관상이 더 좋냐, 그냥 한마디로 누구 덕분에 네. 청와대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걸 물었다는 것도 재밌고 또 답이 이 후보 관상이 더 좋다. 또 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저는 저걸 보고 상당히 좀 그냥 웃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웃음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해서 이제 뭐 무속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네. 물었다고 하는 질문에서 보면은 그냥 검찰총장 이후에 검찰 나와서 쉬고 싶다. 정치하면 내 이혼 도장 찍는다라고 강하게 정치권 인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는 거를 저때 대화를 보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